프로그램 그 마지막 주제로는 이 얘기는 짧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서두에 했던 그 ABC 그 네. AS에 대해 가지고 초콜릿. 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 다 어제 이제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AS 해설에 대해서 신인규 대표의 총론적인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ABC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제가 해석을 붙이는 게 무의미한 게 뭐 지지자로 처음엔 얘기했다가 어떤 특정 정치인이랬다가 뭐 이낙연, 김영환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뉴 이재명 얘기하다가 새로운 지지층 이야기하는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튀면서 나름의 이걸 가지고 좀 권력 투쟁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저는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제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는 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 꺼내느냐? 그러니까 유시민이라고 하는 정치인 출신의 작가라고 불리는 분인데 전 이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ABC 논쟁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핵폭탄을 던졌죠. 그러고 나서 또 나와서 또 던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분류법 자체는 이건 평가할 값어치가 없는 정도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형편없는 분류고 무엇보다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난동이란 표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빼고는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을 비난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거기다가 특정 경기도에서 지금 뛰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도 그건 매불쇼가 이제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뭐 그 부분은 제가 유시민 전 장관과 의도가 둘이 맞았는지는 네, 모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영상으로 나간 것도 사실이고 뭐 저만 해도 뭐 비인균이 뭐니 이런 낙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 첫 번째는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감당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좀 이 시대 흐름을 거꾸로 가보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이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까지도 어제 언급을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죠. 앞에서는 정부 강요들은 이름 다 지적해서 했다가 뒤에서는 무죄 받고 온 분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송영길 전 대표인데 최근에 무죄 받고 온 사람 몇 명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익명이라고 하는 좀 당당하지 못한 방식까지 동원하는 걸 보면 야 8월 달에 당대표 경선에 정말 간절하게 개입하고 싶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유시민 전 장관은 어제 뭐 나는 뭐 권력도 없고 뭐 영향력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이 권력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그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는 밤의 최고위라고 영향력을 권력으로 보고 비판하기 때문에 그 비판 속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내지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민주당 정치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냈기 때문에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라 라고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을 언변이 되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잘 해체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가진 건 권력이 아니라 영향력이 맞아요. 근데 그 영향력에 대한 책임은 뭐 논리적 정합선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했을 때 일반인이 운전한 것보다 더 크게 징벌을 받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일반인이 음주운전하면 벌금 내죠. 근데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 평소에 그런 이미지로 포장돼 있는 영향력이 센 사람이 음주운전하면은 직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본인이 가졌던 영향력에 대한 과잉 책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ABC론이 언제 등장했냐면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보론적 성격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네. 어제는 마치 이게 일반 가치 지향 지지자와 일반 정치권의 이익 그 지향하는 정치인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죠. 그거는 맞긴 한데요. 정치권의 이익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많긴 한데요. 처음에 들고 나오셨을 땐 그거 아니었죠. A는 가치를 추구하는 지지자, 즉 검찰개혁에 대한 그 민주당의 전통적 원리 원칙을 추구하는 그 사람. B는 그러니까 정부 당정 협의안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이재명을 대변하고 친명파리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 패널 이렇게 분류하셨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 B는 언젠가 대통령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분류법상 A에 추미애 의원님이 들어가 있죠. 추미애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본인이
본인의 사표는 어떤 곳에도 없다. 난 사표 안 냈다. 마치 잘린 것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추미애 의원님이 쓴 책 깃발을 읽어보면 본인이 책임지고 사표를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유리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네. 경향신문 측에 증빙자료 아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비 걸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A, B, C 중에 추미애 의원님은 B인 거예요. 돌 던졌던 사람인 거니까. 근데 A에 지금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 분류법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은 좀 있으면은 보안수사권 가지고 2차전을 해야 되는데 모종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선을 그어놔야 되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B, 너네들은 왕당파다. 이재명을 팔고 있지만 너희는 간신이야. A인 우리는 충신이야. 이재명을 전혀 팔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고 우리 말이 맞아.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말을 들어줬어. 이 분류법이에요. 이 벤다이어그램이. 이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정치권 일반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누구는 공부해야 되고 누구는 뭐 방송 안 보고 얘기했고 아니지. 그때 처음 어떤 거는 제가 말씀한 게 맞잖아요. 네, 이 분류법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분류법대로 하면 그게 무슨 갈라치기가 아닌가요? 갈라치기죠 당연히. 너는 기업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니까 쓰레기고 노동을 대변하는 나는 뭐 지고지순한 가치를 따지고 아니죠. 노동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노동자의 이익을 따져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논리적으로 반론하자면. 두 번째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평소에 해온 패턴, 그의 포지션에 포지션에 대한 얘기인데 유시민 작가가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뭐 정치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했던 그 맥락까지 섞어서 얘기하면 제가 그거 유시민 작가님 흉 보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슬프다고. 정치하실 때는 그 PR을 선명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네. 뭐 양당 중에 한쪽에 섰던 그런 분이 아니다. 민주당원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이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의당, 뭐 개혁당 했던 분 아니냐. 아니, 맞아요. 예. 그때는 양당이 아니라 조금 중간지대에서 혹은 다른 어떤 지대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분투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DJ 보고 막 하야하라 그러고 DJ 출마하면 안 된다고 하고 대세를 안 따라갔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무조건 PR을 갈라서 우리 편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 슬프다고 했어요. 슬프다고. 아, 이분은 이제 좀 진실을 추구하고 이래서 세상을 더 낫게 하는 건 포기했구나. 체념했구나. 좀 냉소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일단 우리 진영이 이겨서 점진적으로 바꾸고 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감상평을 예. 네. 우리 당원이었던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 왜 우리 당 문제에 간섭하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옛날이랑 포지션이 많이 달라져서. 그럼 지금 포지션은 뭐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저런 논법은 뭐냐면 PR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적을 저열하게 만들고 우리 편은 되게 위안이 되는 윤리적 당위 이런 거창하게 말하면 사상적 기반 네. 좀 가볍게 얘기하면 논리 구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12.3 국면 있잖아요. 그때 별명이 신경 안정제였어요. 왜? 갈라쳐도 되니까. 그 내란 세력이 아닌 사람들은 갈라쳐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치의 차이가 아니니까. 뭐 타협하고 대화하고 다른 생각임을 인정하세요. 이럴 필요 없으니까. 분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군들이 다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가 되죠. 그 당대당으로 붙었을 때는 일찍남 이찍남 이렇게 갈라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시원해요. 아, 우리가 역시 맞았어. 우리가 정의로워. 저 이찍 저 혐오종자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민주당에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투표하지 않았던 그 이찍들은 그 뭐 갈라치기 한다고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항상 패턴이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그 PR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너네는 이문이나 챙겨 먹는 녀석들이야라는 갈라치기를 진영 네. 내부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자기가 B라고 지칭당한 그 지지층이나 정치인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은 나를 국민의힘으로 취급하네 라고 느낄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네.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구도상 그렇게 느낄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다. 사실은 당신들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래야 되는데 어제 와서 유리한 발언으로 아니 그거는 사실은 니네가 정치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치권의 비가 더 커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는 뚜껑이 열리고 제가 말했던 유시민 작가의 아군 쪽에 섞여 있던 사람들은 신경 안정제가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그게 갈라치기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이 얘기 제가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유시민 전 장관의 모습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의 모습이 보여요. 아, 특정 정치인의 제가 뭐 모습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보인다. 하겠는데 네. 본인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좌표를 찍습니다. 그 좌표를 찍으면 우르르 달려가서
어떤 사건은 발생해요. 그걸 다 인지합니다. 그 정치인도. 그렇지만 본인에게 그 행위를 했어라고 물어보면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내가 시킨 적 없는데? 이러면서 또 발뺌을 해요. 굉장히 비겁하죠. 근데 그 정치인과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 권력 중독입니다. 언론 일면에 나지 않으면은요 못 견뎌 해요. 전 유시민 전 장관도 똑같은 공통점을 전 갖고 있다. 아주 똑같은 제가 그 정치인을 잘 알거든요. 오랜 세월 제가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네. 유시민 전 장관은 아까 우리 하은기 소장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고 이 진영 논리는요 국민들이 지긋지긋한 논리입니다. 네. 결국에는 실력 경쟁이 아니라 친분. 너 누구랑 친해? 너 누구 편이야? 편가르기 하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져 왔거든요. 그 친목질에 저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하나만 제가 지적하면 전 유시민 전 장관이 굉장히 좀 비겁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어제 경악했던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일보 유튜브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아 그래 맞아 그 얘기야. 그건 너무 저열했어. 아니 솔직히. 예. 구리다는 말을 제가 듣고 저는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뭐 재래식 언론이다라는 표현도 전 상당히 너무 불쾌하죠. 이거는 불쾌한 예. 표현이지만 구리다라는 거를 표현을 쓰면서 한 유튜브를 저격을 하는데 구린 이유가 사람들이 적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시방쇼 진행하고 있지만 10명 동접자와 함께 방송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제 이름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서 그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감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진실되다. 근데 그거를 네. 내가 이제 힘이 커졌고 사람들 많이 봐준다고 해가지고 개개인의 국민들이 소중한 게 아니라 군집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개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국민주권 정부랑 맞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죠? 더 확장하고 더 통합하고 개개인의 주권자들이 정말 주권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유시민 전 장관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참 국민에 대한 모독, 무시 이런 거면서 참 이재명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하는 것은 전 정부의 성공을 오히려 방해한다. 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번 유시민 전 장관이 촉발한 이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좀 떠나가는 느낌도 전 좀 들었습니다. 너무 사실. 독하게 얘기하셔서 저도 이제 실드를 조금만 치고 끝내야 네. 되는 부분이 아니 전 있으면 충격받았어요. 그 말 듣고. 그 유시민 작가께서 청년 유시민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책으로 썼습니다. 1997년 뭐 대선 사용 설명서인가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은 누굽니까? 호남이죠. 주류 누굽니까? 동교동계입니다. 동교동이었죠. DJ가 그냥 전통적 지지층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그 작가님의 분류에 의하면 전통적 가치를 지금 타격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유시민 작가님이 이익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개혁. 예.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게 누구냐면 유시민 작가입니다. TV에 나와서 하야하라 했거든요. 청와대에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죠? 그때 뉴 이재명에 해당하는 지지층 누굽니까? 노사모예요.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노사모에 편승해서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DJ를 공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다른 의제가 설치됐기 때문에 구주류 구세대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유시민은. 근데 왜 유시민 작가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있는 의제와 혼란과 갈등에 대해서 봉합하고 통합할 생각은 안 수습하지 하고 않고. 다 이익 때문이라고 하냔 말이야.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은 그 당시에 이익 때문에 DJ 공격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른스럽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래식 언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언론 문제가 많죠. 근데 언론이 우리 헌정사의 국면에 바꿔온 게 있어요. 박근혜 탄핵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종편들이 했어요. 그분들이 욕하는. 누가 막 타쳤어요? 그러네. JTBC가 했죠. 네. 누가 첫 타쳤습니까? TV조선이 했어요. 맞아요. 예. 의상실 보도, 태블릿 보도 그거 다 종편들이 한 거예요. 뉴미디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많은데 그냥 후려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일보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내용으로 반론해야지. 구리다는 게 뭐예요? 선악적 이분법이요. 아니 그 얘기 하려면 뉴미디어 하시는 분들한테 게이트키핑이나 똑바로 하고 뭐 허위 정보 뿌렸으면 사과나 하라 그러고 얘기를 하라고 그냥. 네. 아이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 주셨고